네네. 해외 주재원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핵심 인재들을 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네네네.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 그다음에 높은 성과, 네.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어 능력을 이제 기본으로 아. 많이 봤습니다. 예, 네네. 많이 봤는데 네. 2010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글로벌화가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심지어 제가 SM이라고 네. 저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SM이 저는 그 SM 그 해운인 줄 알고, 그 SM 해운 강의인 줄 알고 아 얘기를 하다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예, 예. 그게 아니라 SM 엔터테인먼트가 주재원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놀라 가지고 아니 네. SM도 해외 주재원을 파견하나요? 그랬더니 아. 자기네가 태국하고 홍콩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 주재원 숫자도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무도 다양화되고 산업도 다양화되면서 이제 단순히 외국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네. 나가서 이제 여러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우수한 분들, 그러니까 네. 외국어 능력은 쪼금 떨어지시더라도 직무 능력이 우수한 분들, 그다음에 도전 정신이 탁월하신 분들을 아. 갖다가 요즘에는 선발 요소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 때만 하더라도 차부장급이 주재원 선발의 네. 주력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과장 대리까지도, 심지어 뭐 사원급도 있을 정도로, 예, 그 아. 전 직위에 걸쳐서, 예, 그 주재원 영역이, 예, 확대가 되었습니다. 선발 계급 자체가 많이 아. 확대가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해외 주재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쨌든 뭐 생전에 뭐 그러니까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공간으로 이동이고 그 안에서 활동인데 거기서 좀 이렇게 탁월한 그러니까 주재원 활동을 했던 우리 뭐 교수님도 당연히 그런 탁월한 활동을 또 하셨으니까 이렇게 또 책도 내시고 강연 활동도 하실 텐데 뭐 본인을 빗대어서도 뭐 예를 들어도 좋고요. 어떤 탁월한 어떤 그 적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 주주연으로서 탁월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라면 과연 어떤 것들이 물론 이제 언어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탁월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처럼 살지 말라고 제가, 예, 쓴 책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예, 겸손한 책을 말씀. 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가 알겠습니다. 있고요. 네네. 일단 저처럼 안 살려면 이제 초기 적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 어 적응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사 가면 낯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외국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많이 바뀌어요. 아무리 뭐 우리랑 문화적으로 유사한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라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6 개월 정도는 사실 이제 다들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네. 그 초반 적응 기간에 주재원 본인의 적응, 음. 그다음에 가족들의 또 소프트 랜딩이 어. 같이, 예, 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재원들이 이제 복이 있으신 분들은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전임자가 있으면 정말 아. 금상첨화예요. 네네. 근데 아. 사실 없는 경우도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뭐 아. 새로운 포지션이라든지 새로운 국가의 개발을 하러 간다든지, 네.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초반에 모든 걸 셋업을 하고 이런 거를 업무 인수인계 없이 본인이 해야 어떤 되고, 그다음에,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렇죠. 아. 그리고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언어로, 네. 예, 외국인으로서 음. 거기다가 뭐 그 뭐냐 그 대관 업무, 그러니까 관을 상대하는 업무는 엄청나게 또 다르거든요. 아 다르고, 그렇군요. 음. 그다음에 법률적인 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라가 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법이 다르고 또 지방정부법이 아 달라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관행이 다르고. 네. 매너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전임자가 있다면 전임자가 했던 가장 큰 실수하고 가장 빈번했던 실수를 잘 들으면 돼요. 아. 근데 전임자는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거는 내 컴퓨터 폴더 안에 다 있어."라는 거짓말을 하세요.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해요. 기사님 그러면 새로 부임하신 분은 또 자기 또 뭐 알아보러 다니고 물건 사러 다니느라고, 집 알아보고 물건 사는 날랑 또 업무 인수인계가 엉망이 됩니다. 아. 그래서 전임자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3일 이상은 붙으셔서 전임자가 했던 가장 큰 실수와 가장 빈번했던 실수만 파악하셔도 업무 인수인계는 돼요.